술뿐이야? 나도 마실래. 가을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스네코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 확실치 않습니다. 동반 자살의 상대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많은 나인 것입니다. 가시킨 대로 긴자 뒷골목의 어느 포장마차 스시집에서 조금도 맛있지 않은 스시를 먹으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어도 그때 스시의 맛없음만은 어찌 된 일인지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청대갈리아 뱀을 닮은 얼굴에 민머리를 한 주인이 고개를 까닥거리며 정말 잘하는 척기만 하며 스시를 쥐던 모습도 눈앞에 보는 듯 선명하게 떠올라 훗날 전차등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싶어 한참 생각하다 보면 야, 그때 그 스시집 영감이랑 닮았구나 깨닫고 쓴웃음을 지은 적이 제삼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조차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그 영감의 얼굴만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정확히 기억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때의 스시가 지독히도 맛없었고 내게 추위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나는 비싼 스시집에 불려가 먹어도 맛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큽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딱 맞게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조의 목수집 2층을 그 여자가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평소의 음울한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마치 심한 치통이라도 앓는 것처럼 한 손으로 뺨을 누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낙엽만이 미친 듯 춤을 추는 완전히 고립된 듯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쉬면서 그녀는 나보다 2살 연상이라는 것, 고향은 히로시마이며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 히로시마에서 이발소를 했었지. 작년 봄에 같이 도쿄로 야반도주를 해왔는데 남편은 도쿄에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더니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어. 나는 매일 이것저것 넣어주러 면회를 다녔지만 내일부터는 그만둘 거야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어찌 된 일인지 여자의 신세 한탄에는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것이 여자의 말솜씨가 서투른 탓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중점을 잘못 둔 탓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에게는 언제나 속위의 경일기였습니다. 허전해. 나에게는 여자의 천만 마디 신세 한탄보다도 그 짧은 한마디 중얼거림에 더 큰 공감의 갈증을 느꼈을 것임에도 이 세상 여자들로부터 끝내 단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기괴하고도 신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로 허전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지독한 허전함을 몸 바깥 테두리에 한치 정도의 기류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면 내 몸도 그 기류에 감싸여 내가 가진 다소가시 돋친 음울한 기류와 알맞게 녹아들어 물 밑바위 위에 내려앉은 낙엽처럼 나 자신은 공포로부터도 불안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치 같은 창녀들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잠들던 기분과는 또 완전히 다르게 무엇보다 창녀들은 쾌활했습니다. 그 사기꾼의 아내와 보낸 하룻밤은 나에게 있어 행복한 이런 당치도 않은 말을 아무런 주저없이 긍정하며 사용하는 일은 나의 이 모든 수기에서 다시는 없을 생각입니다.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을 때 나는 원래의 경박하고 꾸며낸 익살꾼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조차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행복에 상처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기 전에 서둘러 이대로 헤어지고 싶어 한다라며 얘의 익살의 연막을 쳤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진다는 말은 말이지 해석이 정반대야. 돈이 없어져서 여자한테 차인다는 뜻이 아니야?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스스로 기운이 빠져서 쓸모없어지고 웃음소리에도 힘이 없고 묘하게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겨서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자 쪽에서 여자를 차버리는 거야. 반광란이 되어 차고 끝까지 차버린다는 뜻이지. 카나자와 대사림이라는 책에 따르면 말이야. 불쌍하게도 나도 그 기분 알 것 같긴 해. 분명 그런 식의 바보 같은 말을 해서 스네코를 뿜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머무는 것은 금물이라 겁이 난 나머지 세수도 안 하고 서둘러 빠져나왔는데 그때 내가 뱉은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진다 라는 엉터리 방언이 훗날 뜻밖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나는 그 밤의 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날이 갈수록 기쁨은 옅어지고 잠시 입은 은혜가 도리어 두려워져 나 스스로 심한 구속감을 느꼈습니다. 그 카페의 술값을 스네코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는 속세의 일마저 점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스네코 역시 하숙집 딸이나 그 여대생처럼 나를 협박할 뿐인 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스네코를 겁내고 있었고, 게다가 나는 한번 같이 잔 적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면 그 순간 갑자기 불같이 놓여움을 살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만남을 몹시 귀찮아하는 체질이었기에 더더욱 긴자 쪽은 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아한다는 성질은 결코 나의 교활함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란 자고 난 뒤의 일과 아침에 일어나고 난 뒤의 일 사이에 티끌만큼의 연결고리도 두지 않고 완전한 망각처럼 멋지게 두세 개를 절단하며 살아간다는 그 신기한 현상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말, 나는 호리키와 칸다의 포장마차에서 싼 술을 마셨습니다. 이 아구는 포장마차를 나와서도 한 차례 더 마시자고 주장했고, 우리에게는 이제 돈이 없는데도 계속 마시자고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나는 취기에 대담해진 탓도 있었지만, 좋아, 그럼 꿈의 나라로 데려다주지. 놀라지 마라, 주지웅님이라는 곳을? 카페냐? 그래. 가자. 그렇게 되어 둘은 전차를 탔습니다. 호리키는 신이 나서, 난 오늘 밤 여자에 굶주려 있어. 여급한테 키스해도 되냐? 나는 호리키가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리키도 그것을 알기에 나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지? 키스한다. 내 옆에 앉은 여급한테 꼭 키스해 보일 테다. 알겠냐? 상관없겠지. 고맙다. 난 여자에 굶주려 있다고. 긴자 사초매에서 내려 그 소위 주지웅님의 대형 카페의 스네코를 유일한 구명줄로 믿고 거의 무일푼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칸막이 좌석에 호리키와 마주보고 앉자마자 스네코와 또 한 명의 여급이 달려왔습니다. 그 다른 여급이 내 곁에, 그리고 스네코는 호리키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네코는 이제 곧 키스를 당할 것이다. 아깝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원래 소유욕이라는 것이 희박했고 가끔 희미하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소유권을 결연히 주장하며 남과 다툴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훗날 나는 내 사실혼 아내가 범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인간들의 분쟁에 가급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스네코와 나는 단 하룻밤의 사이일 뿐입니다. 스네코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깝다느니 하는 오만한 욕심을 내가 가질 리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철렁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호리키의 맹렬한 키스를 받게 될 스네코의 처지가 가련했기 때문입니다. 호리키에게 더럽혀진 스네코는 나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에게도 스네코를 붙잡아둘 만큼의 적극적인 열정은 없다. 아,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하고 스네코의 불행의 순간 철렁했지만 곧 나는 물처럼 순순히 포기하고 호리키와 스네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실로 생각지도 못하게 더 나쁜 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관뒀다. 호리키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라도 이런 지질하고 가난뱅이 냄새 나는 여자한테는? 질렸다는 듯 팔짱을 끼고 스네코를 훑어보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술 좀 줘, 돈은 없어. 나는 나지막이 스네코에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붓듯 마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소위 속물의 눈으로 볼 때 스네코는 취객의 키스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그저 초라하고 가난뱅이 냄새 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예상 밖을 넘어 나에게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전례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술을 마셨고 비틀거릴 만큼 취해 스네코와 얼굴을 마주하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듣고 보니 이 녀석은 묘하게 지쳐있고 가난뱅이 냄새만 나는 여자구나 싶음과 동시에 돈 없는 자들끼리의 친화감, 빈부의 불화는 진부해 보이지만 역시 드라마의 영원한 테마 중 하나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그 친화감이 가슴에 복받쳐 올라 스네코가 사랑스러워졌고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토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